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과수 품목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내용 살펴볼 차례죠. 네, 여러분, 교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배울 거는 우리 과수 품목 중에서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품목들을 배울 차례인데,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원래도 조금 특이한 내용이었지만 우리 새롭게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품목이 있죠. 자, 지금 그 중에서 중요 품목 2개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개정되면서 지금 시험에 추가가 된 그런 품목들은 우리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는 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내가 여기를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15점은 놓치는 거다. 자, 요렇게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문제가 아니고 교재죠.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과실손해가 발생했을 때 수확량 감소를 보장해드리는 그런 보장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죠. 자, 품목 보면은 감귤, 온주, 밀감류, 그리고 오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두릅이랑 블루베리 나와 있어요. 자, 두릅이랑 블루베리 요 2가지가 여러분 교재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품목에 두릅이랑 블루베리 중요 표시 한번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오디랑 감귤이다 라고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은 두릅이랑 블루베리다. 더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 나와 있죠. 보험 목적에 보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과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게 지금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다. 자, 마찬가지로 각각의 시기별 어떤 조사를 하냐 아래 박스 보면은 시기별 조사 종류 먼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생육 시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사를 시행하고 언제 조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는지가 아래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수확 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요. 자, 특이사항은 우리 감귤, 온주, 밀감류만 수확 전에 과실손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 조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수확 직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과실손해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각각의 품목별로 보자면은 오디는 조사 언제 하냐? 자, 오디는 결실이 완료된 후에 조사를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릅이랑 블루베리는 중요하다고 했죠. 자, 두릅은 정화가 발화된 후에 조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블루베리는 우리가 꽃 피해를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화된 후에 조사를 한다. 자, 그리고 감귤, 온주, 밀감류는 수확 직전에 한다. 자, 그래서 두릅은 정화가 발화된 후, 자,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꽃이니까 개화 후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릅은 정화지의 수를 조사하는 거고요. 블루베리는 꽃의 피해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화가 뭐예요? 자, 우리 블루베리 생긴 걸 보자면은, 자, 두릅이죠. 자, 두릅. 자, 보면은 요렇게 생겼죠. 자, 뾰족뾰족 가시 같은 거 돋아있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 위에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봉긋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정화라고 하는데요. 이 정화라는 거는 줄기나 가지 끝에 생기는 이러한 눈. 자, 제가 지금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정화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두릅 검색하셔가지고 두릅 정화 이 모습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정화가 발화된 후에 지금 우리는 조사를 한다. 이 정화지의 개수를 조사하는 게 두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베리는 꽃 피해를 조사를 하는구나. 자, 용어 조금 특이하니까 눈여겨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시작 후에 수학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 감귤 같은 경우에는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표본주에서 착과 피해가 얼만큼 있냐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근데 시기가 특이하죠. 12월 2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사고건에 한해서 자, 우리는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를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확이 완료되고 보험 종기까지 나무의 피해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는 우리 고사나무 조사를 진행하는데 전수조사로 진행을 한다. 자, 특이사항은 수확이 완료된 후에 고사나무 피해가 없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 생략 가능한 게 공통된 나무의 특이사항이다. 자,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 뭐예요? 두릅은 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 블루베리는 꽃 피해를 조사를 할 거니까 개화 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자, 먼저 큰 틀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각각의 현지 조사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죠.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3종 세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 주소는 어떻게 하냐? 자, 아래 내용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의 품목별로 볼게요. 자, 감귤 온주 밀감류 같은 경우에는 수확 전에 과실손해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감귤 온주 밀감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과수원에 대해서 실시하고요. 사고가 접수되면은 지체 없이 같은 말이죠. 즉시 실시한다 보시면 돼요. 자, 수확 전에 우리 과실에 피해가 발생한 거 어떻게 실시하냐? 자, 먼저 보장하는 피해로 인한 피해 맞냐?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수확 전에 조사하는 거는 표본 조사. 자, 눈으로만 간단하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 우리가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표본주를 선정할 때는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보통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자,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서 전체 표본 주수를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자, 몇 주 이상이에요? 표본주는 최소 3주 이상 선정한다. 자, 우리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보고 있는 거죠. 자, 걔는 3주 할 거야. 먼저 체크 한 개 해두시고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본주 조사 어떻게 하냐. 자, 표본주에 리본을 묶어서 왜 묶어요? 얘를 표본 조사로 진행할 거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감 면적 내에 피해랑 정상 과실 조사하고요. 자, 표본주의 과실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100% 피해를 입었냐 아니면은 정상이냐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100%형 피해 과실은 뭐냐? 자, 100%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 자, 보장하는 재해가 포인트죠. 보장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 떨어져 버린 거니까 얘도 100% 피해로 우리가 인정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거랑 부분 착과 피해. 자, 우리 얘네들은 정상과실로 구분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해당하는 과실 당연히 정상으로 볼 거고 특이사항은 부분 착과만 입은 과실도 우리는 정상으로 볼 거야.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수확 전 과실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자체를 100%형 피해냐 정상으로냐만 나누기 때문에 부분 착과만 입은 과실은 정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내용 보자면은 수확 전 사고조사 건은 추후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한다라고 써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수확 전에 과실손해조사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 눈으로만 봐서 우리가 100% 피해냐 정상이냐로 나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할 거야.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학 전 과실 손해조사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에서 온리 감귤, 온주 밀감류만 이러한 조사를 진행을 했다. 자, 그리고 표본주를 선정할 때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했고 최소 3주 이상 선정을 했다. 자, 그리고 100%냐 정상이냐, 자 100% 피해냐 정상이냐 이렇게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과실 손해조사 진행한다고 했죠. 자, 먼저 OD 먼저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OD 같은 거, 자, 가지의 길이로 조사한다. 이렇게 개념 잡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결실수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조사 방법에 따라 우리가 지금 과실 손해조사를 실시하는구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입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조사 언제 하냐? 조사 시기가 조금 특이하죠. 자, OD 같은 경우 조사 시기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직전까지. 자, 이거 지금 OD 관련된 얘기예요. OD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우리는 조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조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주수 조사 진행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해요. 몇 주를 조사할 거야? 자, 그래서 별표 1을 토대로 표본 주수 총 몇 주로 할 거야? 라고 하고, 표본 주를 정해야겠죠. 표본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표본주 조사할 때 표본 가지를 선정하는데, 자, 먼저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우리는 표본 가지로 선정한다. 자,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3개를 우리는 표본 가지로 할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OD 같은 경우에는 가지의 길이랑 결실수를 조사를 한다고 했죠. 자, 가지의 길이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자, 여기서 결과모지가 뭐예요? 결과모지는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다라고 해놨는데, 자,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통 가지가 요런 식으로 자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결과모지는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뼈대가 되는 얘가 지금 결과모지고, 그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지금 결과지가 되는 거겠죠. 결과모지는 이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를 우리는 결과모지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이 표본주에서 가장 긴 이러한 결과모지 3개, 이 결과모지 3개를 우리는 표본 가지로 할 거야. 자, 그래서 가지의 길이를 조사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표본 가지를 선정했으면은 길이랑 결실수를 조사할 거예요. 자, 여기서 길이는 표본으로 정한 가지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자, 표본 가지별로 가지의 길이 그리고 결실수를 조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우리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보자면은, 자, 이렇게 심어져 있구나 먼저 확인을 하고, 자, 표본 가지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결실수를 세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미보상 비율을 확인할 건데, 자, OD 같은 경우에 균핵병, 자, 요런 거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3가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병충해는 보장하는 손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비율이구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구나. 그래서 미보상 비율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균핵병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확인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4번,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거 나오죠. 과실손해주사인데, 자, 품목이 뭐예요? 두릅은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지금 추가가 된 내용이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릅의 큰 특징은 뭐예요? 자, 정화지수를 셀 거예요. 자, 그리고 1m로 우리가 구획을 정한다. 자, 얘가 2가지가 큰 특징이구나 이렇게 보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한다. 자, 그리고 표본 조사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표본 구간 몇 개로 할 거냐?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고 표본 주를 정하겠죠. 자, 몇 개를 표본 주로 할 거야 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표본 구간 내에 두릅의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선정된 표본주 중심으로 가로, 세로 최소 1m 길이를 우리가 구획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본 구간 내에 심어져 있는 총 정화지수랑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정화지수를 조사를 한다. 자, 빈칸 채우기로 나오기도 딱 좋은 부분이죠. 자, 별표 달고 여러분 여러 번 보실게요. 자, 두릅 같은 경우에는 표본 조사로 진행하는데 표본 구간을 몇 개로 할 거야?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표본주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표본 주를 정하겠죠. 자, 그리고 표본 구간 내에서 우리는 두릅의 상태를 조사를 할 건데요. 자, 표본 주를 중심으로 자, 나무가 있으면은 자, 가로 세로 이렇게 자, 최소 1m 길이 자, 이렇게 구획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본 구간 내에 심어져 있는 총 정화지수랑 자, 그리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정화지의 개수를 조사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두릅의 과실 손해를 조사를 하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품목은 블루베리죠. 자, 블루베리도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 11회차 시험에 추가가 되었다. 자, 고로 아주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블루베리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가 꽃눈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꽃눈 조사를 시행하는 게 블루베리의 특징이고요. 이 블루베리의 꽃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결과지 한 개랑 표본 가지로 정해서 자, 그게 바로 특징이다. 자, 가장 긴이에요. 결과지 한 개를 우리가 표본 가지로 정하는 게 특징이다. 자, 이제 우리 이 블루베리의 과실 손해조사 방법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꽃눈의 피해를 조사한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사고 접수가 된 농지를 대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사를 할 건데요. 먼저 보장하는 재해 여부 확인하고 자, 그리고 표본을 정하겠죠. 자, 근데 표본 어떻게 정해요? 표본 주를 선정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별표 1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농지의 전체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거야 이거를 먼저 산정을 할 거예요. 자, 전체 몇 주로 할 거야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표본 가지를 선정할 거예요. 자, 표본주 아니고 표본 가지를 선정할 건데 이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한 개를 우리는 표본 가지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가지에서 꽃눈 피해율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체 눈수, 전체 꽃수를 세고 그리고 그 중에서 피해 눈수, 피해 꽃수를 조사를 한다. 자, 그래서 얘랑 얘가 특이점이죠. 표본주를 정하는 것까지는 다른 품목이랑 동일하지만 이 표본주에서 우리는 가장 긴 결과 모지 아니에요. 결과지 한 개를 우리가 얘를 나는 표본 가지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그 가지에 있는 전체 꽃수 셀 거고요. 피해 입은 꽃수를 세주면은 우리는 블루베리가 얼만큼 피해를 입었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루베리의 특이점은 요 두 가지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귤, 온주밀감류. 자, 어떻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는 조사가 필요할 거야 라고 판단된 과수원에 대해서 우린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자, 조사 시기가 중요합니다. 자, 주품종을 수확하는 시기에 우리는 감귤, 온주, 밀감류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조사 방법. 먼저 보장하는 재해가 맞냐 여부를 심사하고 표본 조사를 진행하겠죠. 자, 근데 감귤 마찬가지로 가입 주수 아니에요.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표본 조사를 할 거다. 자, 표본주 조사 어떻게 하냐. 선정한 표본주에 우리는 리본을 묶을 거예요. 나는 얘를 조사할 거야. 표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지별. 아주지 한 주에서 3개 정도를 수확을 합니다. 자, 여기 특이하죠?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주지별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수확한다. 자, 이게 뭐냐? 자, 나무, 우리 감귤 나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열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주지별 원가지가 뭐냐? 자, 얘를 우리는 주지라고 할 거예요. 자, 얘가 원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 주지별, 이 아주지는 뭐예요? 버금가지는 주지에 붙어있는 얘가 지금 아주지. 자, 다른 용어로는 버금가지라고 해요. 이 주지에서 아주지, 한 개에서 세 개. 한 개에서 세 개를 수확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 이 주품종 수확 시기에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자 선정한 표본주에 이렇게 리본을 묶을 거예요. 나 얘를 조사를 할 거야 표식을 한 다음에 이 주지별 아주지 한 개에서 세 개를 우리가 수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확한 과실을 정상, 그리고 등급 내 피해 과실, 그리고 등급 외 피해 과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등급 내 피해 과실은 30, 50, 80, 100%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급 외 피해 과실도 지금 30, 50, 80, 100% 피해로 분류를 하고 이 등급 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프로를 인정을 해줄 거냐. 얘는 우리가 50%만 인정을 해줄 거야.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아래 3번,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우리는 감줄 온주 밀감률을 다 수확을 할 거예요. 자, 주지별 아주지 한 개에서 세 개. 자, 주지별 아주지 버금가지를 한 개에서 세 개를 우리가 수확을 해서 다 이렇게 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딴 거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지금 정상, 그리고 등급 내, 자, 그리고 등급 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급 내 피해 과실도 지금 우리가 여기 30, 여기가 30이 되겠네요. 30, 50, 80, 100% 피해 과실로 분류를 할 거고 등급 외도 30, 50, 80, 100% 피해 과실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각각 우리가 수확한 과실을 분류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얘는 말 자체가 등급 외 피해 과실이죠. 자, 등급 외 피해 과실은 100%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얘는 인정 비율을 50% 적용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이 과실의 크기 자체가 등급 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50%만 인정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등급 외는 50%만 인정을 한다. 자, 요 내용이죠. 지금 그 내용 위에서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과실 중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당연히 정상과실로 구분한다. 당연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자, 먼저 수확한 과실. 자, 계약자가 먼저 수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 얘네는 우리가 정상이기 때문에 먼저 수확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는 것도 정상과실로 구분하고 기수확한 과실도 정상과실로 우리가 본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는 요 그림 2-15번 얘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복습하면 쉽겠죠. 자, 그리고 감귤은 우리 동상의 피해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보면은 동상의 과실조사는 어떻게 하냐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우리 수확기 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심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표본 조사를 진행할 건데 우리 감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자, 조사 대상 주수 아니에요.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품목별 표본 주수 별표 1에 따라서 전체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할 건데 여기선 뭐가 포인트냐? 자, 최소 2주 이상 선정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본 수확 전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하는 감귤 같은 경우 수확 전에서는 여기가 몇 주였냐? 수확 전 과실 손해 조사에서는 최소 3주 이상이었어요. 자, 수확 전에 과실 손해 조사 때 조사할 때 우리는 표본 조사를 100%형 피해 아니면 정상 과실 이렇게 눈으로만 봤어요. 자, 근데 우리 이 동상해 조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해요?
자, 다 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수확한 과실수. 자, 먼저 수확한 과실이 몇 개인지 셀 거예요. 자, 기수확한 과실수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착화된 과실을 전부 수확을 해서 동상의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동상의 같은 경우에는 정상, 80%형, 100%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시에는 절반 조사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답원. 자,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는 당연히 정상과실로 구분할 거고요. 또한 사고 당시 기수확한 과실의 비율이 수확기 잔존 비율보다 현저히 커요. 자, 그러면은 기수확한 과실의 비율과 수확기 잔존 비율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우리는 정상과실로 한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별표 한 개 달아둘게요. 자, 사고가 발생했어요. 동상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자가 먼저 수확한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예를 들면 우리가 80%를 다 수확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수확기 잔존 비율 30% 남았는데 80%를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수확한 비율과 수확기 잔존 비율에 해당하는 과실수 우리는 이만큼을 정상으로 할 거야. 자, 요렇게 개념을 잡는구나. 이 큰 틀 한 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조사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나무조사는 특이사항 없죠. 자, 여러분이 한번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내용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감귤, 오디, 두릅, 블루베리 내용 살펴봤어요. 자, 일단 두릅이랑 블루베리는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감귤 특이했던 거 뭐였어요? 자, 감귤은 조사할 때 우리가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자, 그리고 오디는 우리가 뽕나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알맹이가 작기 때문에 전부 세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디는 이 가지의 길이랑 결실수를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릅이랑 블루베리는 당연히 중요하다. 자, 두릅은 이 정화지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자, 줄기 끝에 생기는 눈을 우리가 정화라고 했는데, 이 정화지 수를 조사하는 게 두릅이다. 자, 그리고 블루베리는 우리가 꽃 피해를 조사를 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사항 위주로 봐두시면 되고, 자, 아마 우리 이번 시험에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꼭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0번 이상 반복적으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각각의 품목별로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냐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